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은 봉합 출발을 하고 나서 상승 마감으로 진행이 됐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3%, 나스닥은 1.35%, S&P 500은 0.7%. 자, 일단은 분위기가 상승 마감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시작 대비해서 치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악재적인 요소들을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런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중국과의 관세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보복관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천천히 대화를 나누겠다. 원래 24시간 내에 뭔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천천히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 중국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이 이렇게 몰아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그런 협상 카드를 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오늘 중국 증시가 열리는데 오늘 중국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목이 좀 되겠죠. 자, 딥시크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방향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중국은 일단 폐쇄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딥시크 관련한 부분들은 오늘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일단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구글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있네요. 7%나 하락하는 모습인데,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구글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일단은 실적이 좀 감소하면서 별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했다. 매출은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주당 순이익은 2.13달러를 웃돌았다. 그러니까 이익도 늘어났네? 네. 뭐야? 그럼 나쁘지 않은 거잖아. 부문별로는 뭐 유튜브 매출이 104억 달러가 나와서 괜찮았다.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지? 주력하고 있는 클라우드 매출. 이게 120억 달러가 나와야지 되는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치가 121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매출은 119억 달러. 이렇게 되면서 한 2억 달러 미치지 못했네요. 매출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났지만 월가 예상 성장률은 하회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매출도 광고 매출 늘어나고 유튜브 광고 매출 늘어나고 총 이익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출도 증가했어. 근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타났다. 예상치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재밌는 건 뭐냐? 인공지능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네, 우리는 앞으로 더 기회적인 요소들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본 지출에 있어서 약 750억 달러, 약 109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 발표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이 아닌데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더 많이 이 AI 투자에 집중하겠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구글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AI만이 살 길이다. 지금 당장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AI 쪽으로 가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전부 다 끌어다가 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라면 뭐 일단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AI 시대에서 뒤처지게 된다라면 그건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게 되겠죠. 자, AI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면 되는 거고요. 자,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시진핑의 협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협상 카드를 중국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가 자국에 부과한 10%의 추가 보편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자, 중국은 석탄, 석유 이런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에서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자, 이거가 문제 아닌가? 구글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실적 발표 때문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나요? 그리고 이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근데 WTO 제소하는 거는 몇 년 걸립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제스처죠. 네.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단행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주가 지수 선물을 한때 급락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탄력을 받았고 곧 통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좀 되는 거고 경제적 관세가 아니라 정치적 관세다라는 얘기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네, 이거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간단하게 이게 해주고 싶은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5에서 10% 관세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고 이거는 뭐 그냥 지켜볼 만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고용시장에서는 둔화 신호가 나타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건수는 760만 건을 찍게 되었다. 11월에 816만 건이었는데 감소했어요. 자,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모두 상승하는 효과. 애플이 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1% 안팎으로 전부 다 상승했고요. 테슬라와 알파벳은 2% 상승돼 보였다. 다만 알파벳은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뭐 이런 정도면은 시장 분위기 좋은 편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긍정적인 출발 가능해 보이죠? 자, 팔란티어가 24%나 폭등했습니다. 자, 요거 AI 수혜주죠. 그래서 AI의 어떤 강한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업체죠. 데이터 업체인데 요게 이제 민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더가 들어와 가지고 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2% 정도 폭등했었는데 네, 정규장에서 24%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단한 포인트네요. 네, 주가는 지난 1년간 510% 폭등했다. AI의 힘이 이 정도다 라고 얘기 나와있죠. 네, 갑자기 닭발은 뭐야? 여기 닭발 안 먹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맛있게 보이긴 한다. 이런 광고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좀 희한하다. 그죠? 난 닭발 이런 거는 전 닭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뭐지? 자, 일단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한 달 만에 3% 뛴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 이게 여러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만남 이런 것들.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바닥이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있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손실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왜냐면 주가가 들락날락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자사주는 소각할 거기 때문에 뭐 손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자사주 매입을 가지고서 이건 뭐 이득을 보려고 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걸 다 소각하기로 했죠. 네, 소각하기로 하는 부분은 어차피 투입이 된 자금들은 다 뭐예요? 네, 뭐 손익을 떠나가지고 네,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뭐 손해가 1000억이 났네, 2000억이 났네, 뭐 1조 원이 났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 1900억 원 정도로 매수를 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매도를 진행하는 모습이 좀 있지만 순매수로 살짝 전환됐습니다. 근데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네,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죠. 매수 조금 하루 들어왔다, 이틀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인 그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상승을 더 만들어내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부분과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회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 기대감. 뭐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 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 회장과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3자 회동 등이 호재를 만들었다.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모습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가 지금 유예된 점, 이것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호재가 막 겹쳐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주가가 올라가면은 네, 목표 주가가 뭐 계속 내리라고 하세요. 주가 올라가면 어차피 네,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 7만 원대, 뭐 6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목표 주가를 도달시켜버리면, 또 다시 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목표 주가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의 핵심은 HBM4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그 시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삼성전자에게 네, 이런 외국인 매수는 긍정적인 소식은 되겠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실목으로 만든다. 자,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래소 독점 깰 대체 거래소 출범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기 힌드먼 이 블루오션 CEO가 와가지고 또 저거 하죠. 작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그때 주가 한번 폭락했었다. 언제였죠? 8월인가? 여름에 네 있었던 그 주가 폭락 시점. 그 시점에서 대체 거래소로 있었던 이 블루오션의 거래가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거래가 이미 체결된 것까지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신뢰도가 박살이 난 상태였는데 지들이 이제 좀 뭔가 하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우리 좀 도와주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웃고 있어. 이씨. 네, 이때 손해본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통신 3사가 양자 암호 기술 상용화 젠걸음에 있다. 자, 수익성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양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업종군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자 암호를 이용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보급과 그런 부분들에 이제 미리 대비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양자 암호 관련한 부분들 어제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 좀 올랐었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 다음에는 네 대부분은 네 특이사항은 없네요. 뭐 비슷한 형태 무역 분쟁 네 확전을 원치 않는다 뭐 등등등 무역 분쟁이 제일 큰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이었고 카페24 얘기했네요. 유튜브 쇼핑 시대다. 그죠? 유튜브 쇼핑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그 광고 협찬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유튜브에도 빨리 광고 협찬 넣어주세요. 네. 근데 주식 유튜브에서 뭘 팔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꿀물을 마시면, 네, 정신이 바짝 깨가지고 주식 투자가 더 잘 된다. 야, 그런 거 있는 건가? 네, 아무튼, 네, 이런 광고 시장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카페24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 제가 농담으로 이제 뭐 카페를 요즘에 많이 가시나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지난해 6월 유튜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선보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약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 채널이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구매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점점점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2028년에 국내 점유율 28%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네, 이 유튜브도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죠. 네, 과거의 어떤 그런 상큼한 그런 모습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품목들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튜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을 통해서 카페24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을 감안할 때 뉴스에 나왔어. 근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 약간 차익 실현의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고, WTI 유가가 1% 하락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와 있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퇴직연금을 이제 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대로 너무 저조하다. 그동안 저도 퇴직연금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연금 적립액을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에는 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자, 이건 유동성 공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진짜 손대면 안 되지. 퇴직금은 말 그대로 뭐냐면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회사 입장에서 약간의 어떤 리스크 제거 장치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연금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퇴직연금이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좋아요. 뭐 약간 공격성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원금 보장이 되는 게 그래도 노후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이거 조금 이제 주식으로 다 들어가면 애매합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약간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면 이 공적 자금을 정부 자금이나 이제 뭐 등등등을 통해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퇴직연금을 가지고 들어온다. 결국에는 국민들 돈 가지고 시장을 또 유동성 공급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노후자금을 잃어버린다. 야, 이거 국민연금도 안 준다는데 퇴직연금까지 날려버리게 되면 도대체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날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약간 이거는 조금 물론 뭐 입장에서는 재산을 늘릴 기회로 안착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솔직히 네 솔직히 네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증시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 자금들을 끌어다가, 물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다가 시장에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네 증시 방어용으로 쓴다. 지금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약간 좀 느낌이 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퇴직연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퇴직연금 알아봤는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수익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살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뭐 수익률은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퇴직연금을 했을 때는 뭐 계좌가 2배 이상 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 때 내 수익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 퇴직연금을 활용한 국내 증시의 이런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하겠네요. 요 정도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분위기는 좋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